안녕하세요. 자전거 탄 지 46분 정도 됐어요. 칼로리 소모되는 거는 500칼로리 정도 소모됐고요. 제가 제가 차를 탔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차를 산 게 제가 지방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군 생활을 이제 대체했거든요. 근데 경북 경산에서 했는데 803까지 출퇴근해야 되는데 버스 타고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티코를 샀어요. 돈이 그때 제가 가진 거 일부랑 아버지가 좀 보태주셔가지고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이라서 아버지가 그냥 사주셨는지 중고차로 티코 중고로 이제 170만 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대충 그 정도. 그래가지고 티코를 이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생각나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가 22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데 건너다 보면은 이제 티코 사람들 타고 다니잖아요. 제가 저 사람들 되게 쪽팔리겠다. 티코 저는 이제 차도 없을 때 어릴 때 걸어 다니는데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되게 약간 무시했어요. 무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들 무시라기보다 저 사람들 쪽팔리겠다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티코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티코 안에 앉아서 밖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들 차도 안 타고 다니고 되게 차도 없나 보다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티코 안에서 보는 세상과 내가 차도 없으면서 걸어다니면서 티코를 타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온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티코를 또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제가 이제 출퇴근을 803 갓바위라고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거기 산에 꼬불꼬불 올라가는 오르막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길이. 근데 공익근무 요원이고 월급도 뭐 많지도 않고 저도 그때 돈이 없는 신분이니까 티코 기름값도 부담돼가지고 기름 넣기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다마스가 LPG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다마스 LPG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마스를 사려고 하니까 차를 다마스를 바꾸려고 하니까 뭔가 더 쪽팔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아는 여자의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티코 타고 다니는데 다마스 탄 남자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사실 다마스 사야 될 것 같은데 좀 쪽팔려서 고민된다? 그러니까 걔가 뭘 하냐면은 오빠 티코나 다마스나 그게 그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로 바로 바꿨죠. 티코 팔고 다마스를 사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완전 신세계였어요. 우선 티코보다 다마스가 승차감은 훨씬 안 좋아요. 뭐 나무젓가락 같은 거 밟아도 퉁거리는 느낌 나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제 회전 막 커브 같은 거 틀 때도 차 휘청거릴 것 같은 느낌 들고 바람 불면은 휘청휘청거리고, 이게 다마스가 옆으로 이렇게 앞뒤로 좁은데 옆으로 이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불안한 요인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타고 다녔는데 그때 LPG 값이 싸가지고 연비는 정말 최강이었어요. 최강. 10,000원만 주유해도 한 몇 킬로 갔는지 기억 안 나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주유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좀 더 저렴했던 것 같다, 내 기억에. 근데 그때 이제 또 여자친구를 사귀게 돼서 공익근무할 때 그 친구도 대학교 학생이었고 대학교 2학년인가 그랬고, 저도 그때 저보다 한 살 어렸으니까. 근데 걔를 이제 차를 태워서 학교에 이제 수업 시간에 데려다 주려고 하면은 걔가 오빠 우리 목적지는 저긴데 여기 세워달라 그래요. 즉 자기 친구도 아는 사람들 만날까봐. 그러니까 다마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겠죠. 그래서 저도 뭐 그런가 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 티코나 다마스나 이런 말 듣기 전에는 다마스 쪽팔리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 들었고, 또 다마스가 좋은 점이 뒤에 좌석을 이렇게 눕히면은 친구들 이삿짐, 그 당시에 뭐 이사해봤자 별거 없잖아요. 뭐 작은 냉장고 이런 거 하나 있고 이불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제 차로 다 이삿짐 실어다 주고 고기랑 소주 얻어먹고 그렇게 즐겁게 잘 지냈죠. 그 다마스는 제가 어느 날 비 오는 날 차가 멈춰서 폐차했어요. 갑자기 차가 멈췄어요. 비 오는 날 엄청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래서 폐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없는 생활,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서 고시 공부도 하고, 이거 차가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또 29살 때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그때도 이제 차가 필요 없었고 돈도 없었고 스쿠터 이제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일도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했었고, 그러다가 프랜차이즈 본사 놀부라는데 놀부 영업직으로 취직을 하게 됐을 때 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사하기 전까지 차를 구입을 해서 차를 타고 이제 가지고 다녀야 된다. 영업직으로서 반드시 차가 필요하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31살이었나? 32살, 3살쯤 됐다. 33살쯤 됐어요. 근데 그때 돈이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거의
끝 자락까지 가서 마이너스 통장 1,500만 원짜리 있었는데 그거를 거의 다 쓰고 집에서 김치찌개랑 밥이랑만 먹고 살던 시절에 마침 또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거기가 연봉이 3,200이었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싶었는데 차를 살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신용대출 이제 받아가지고 300만 원짜리 중고차 스펙트라 윙을 300만 원 딱 하더라고요. 그거 사가지고 이제 회사 출퇴근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원체 오래된 차기도 하고 처음에 살 때는 깨끗했는데 제가 성격도 급하고 주차 같은 거 할 때 신중하게 안 하고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차가 여기저기 찌그러지더니 또 이제 원체 오래된 차인데 시간 좀 지나니까 페인트칠 같은 거 갑자기 후두두둑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 때마다 끽끽 소리 나고 밖에도 엄청 막 녹슨 데도 많고 여기저기 끓기고 그 상태로 그 차를 한 2, 3년 탔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여자친구 있었는데 3년 사귀었던 여자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여행도 참 많이 다녔어요. 그 차 타고 전국에 뭐 여기저기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내리면은 어른들이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봐도 그냥 뭔가 귀엽다는 듯이 쳐다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 청년들 귀엽다 이런 식으로 저희를 쳐다봤던 것 같아요. 뭐 사실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 사실 그런 거를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해요. 뭐 돈이 없으면 없는 거고 뭐 옷이 없으면은 또 낡은 옷 입고 다니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차에 대해서 막 부끄럽다 생각한 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바로 시작했는데 34살 때 한 2, 3년 지나니까 어떤 거래처랑 이제 돈을 좀 벌려가지고 그 거래처에서 뭐 어떤 일을 맡았는데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도무지 그 스페트라 윙 낡은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겠다는 판단 하에 그 거래처 일을 맡음과 동시에 차를 바꿨어요. SM3 스틱 570만 원 주고 까만색. 그래서 그 차가 와 스페트라 윙 타다가 그거 타니까 차도 엄청 깨끗하고 조용하고 SM3 스틱이었거든요. 일부러 스틱이 좀 더 싸가지고 스틱으로 샀어요. 운전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그 차를 또 신나게 타고 다녔죠. 근데 그 거래처 일을 맡았는 게 상당히 제가 돈이 잘 벌렸어요. 그 거래처 일을 맡으면서. 그래서 이제 일이 너무 바쁘고 돈이 잘 벌리고 통장에 돈은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를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차를 보러 갈 시간도 없고 차를 알아볼 시간도 없고 차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제가 그때 강남의 역삼동에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빌라에. 근데 주말인가 그때 동네에 그냥 나갔다가 차 그 주변에 매장이 있었어요. 폭스바겐이랑 BMW랑 뭐 미니 쿠퍼 이런 거 있어가지고 시운전 해보고 바로 가니까 또 시켜주더라고요. BMW 1 시리즈 제일 저렴한 거 있잖아요. 구형 모델 2,880만 원 주고 그날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분들도 놀랬을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갑자기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는 했죠. 슬리퍼 신고 약국 갔다가 약 봉지 들고 그냥 매장에 들어왔는데 계약까지 하고 가니까 뭐 차가 그때 2,880이면은 뭐 아주 비싼 차는 아니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이제 머리 털려고 처음으로 신차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새 차를 타니까 또 수입차를 타고 다니니까 조그만 거 BMW 1 시리즈 아시죠?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 제가 뿌듯하고 대견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빌라에 이제 집에서 차 주차해 놓고 집에서 제가 주로 혼술을 했거든요. 이제 술 친구가 잘 없으니까 일 막 미친 듯이 바쁘게 일 끝나고 집에 와서 혼술하고 만약에 뭐 캔맥주를 하나 더 먹고 싶어. 그럼 마트에 사러 가잖아요. 마트에 사러 갔다가 차를 이렇게 딱 보면 주차되어 있는 차를 딱 보면은 와 너무 사랑스럽고 기분도 좋고 그냥 차에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어야겠다 했다가 눈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그냥 차에 잠든 거예요. 그 짓을 한 두세 번 더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차에 뒷좌석에 한번 타봐야지 탔는데 기분 좋고 앉아있다가 잠들어 버린 거죠. 피곤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업이 또 너무 잘 되고 바빠지고 그 차도 완전 똥차가 됐어요. 주차할 때도 제가 너무 대충 막 너무 바쁘고 그때 당시 어느 정도 바빴냐면 사무실에서 내 이제 서류 업무 같은 거 보고 막 일부러 차 안 막히는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지방 출장 가고 지방 출장 가면 그 동네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라도 어디 가면은. 근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대충 깨우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휴대폰에 계속 띵똥띵똥 하면서 돈 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안 먹고 앉아도 안 피곤한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제가 그 업무를 바쁘게 살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그 차도 완전히 막 사이드 밀러도 다 떨어지는 거를 테이프로 감아서 다니고 뒤에 후미등도 깨진 거를 그냥 방치하고
차를 되게 험하게 탔었다. 그 타다가 또 사업체가 한 번 더 이렇게 또 성장을 하더라고요. 몇 년 지나니까. 그때가 제가 38살 때. 근데 저희 직원, 제가 아는 동생, 회사 다닐 때 알게 된 동생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해서 출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차를 좀 좋아해가지고 중고차 리스라고 BMW 5 시리즈를 중고차 리스로 타고 다니는데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보증금 뭐 2, 3천에 차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 뭐 60에서 80, 뭐 100만 원 이 정도 내면은 중고차를 리스로 타다가 한 1, 2년 타다가 또 반납하고 또 다른 차를 탈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차 바꾸라고 차 저거 뭐냐고. 그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그거 사실 신경 안 썼는데, 그 당시 약간 제가 그래 나도 이제 지금은 돈도 여유가 있는데 차 좋은 거 한번 타보자. 그 당시에 이제 그 벤츠가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차였어요. 포르쉐는 약간 부담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벤츠 E클래스 350 그거를 이제 리스, 중고차 리스로 2015년식을 2016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현금이 좀 있어가지고 차값이 그때가 중고차 시세가 6,300만 원이었는데 얼마더라? 1억 천인가? 1억 천 정도를 주고 차를 이제 리스를 했어요. 제가 왜냐면은 월 납부 금액은 없애고 그냥 보증금만 이빠이 높여서 계약을 하자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전세 개념으로.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차는 제 명의로 왔는데 그 회사가 없어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다 떼인 거예요. 뭐 3천에서 5천씩. 저도 엄밀히 따지면 5천이 떼인 거죠. 차값이 6,300인데 제가 그거보다 5천만 원 정도 더 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단톡방도 있었어요. 그 피해자들 뭐 무슨 어떤 금융 리스, 중고차 리스 피해자 단톡방, 이렇게 단톡방 있어가지고 그 단톡방이 생겨서 저도 거기 들어가 있다가 했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소송도 해봤는데 변호사가 실수해가지고 자기가 또 실수한 거 인정했는지 저한테 소송비 다시 돌려주긴 주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5천만 원 이제 내 생애 최초로 사기당한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근데 그때는 그런 값도 했어요. 왜냐면은 돈을 잘 벌리니까 5천만 원 사기 당했네. 기분 나쁘다 이러다가 또 그냥 잊어버리고 또 일하고, 일이 너무 바쁘니까 스트레스도 오래 안 가더라고요.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빨리 더 벌지 뭐 이런 생각하고, 그때 타던 차를 지금 계속 타고 있어요. 지금 보자. 2016년도부터 탔으니까 지금 딱 10년째 타고 있는데 차 뭐 멀쩡해요. 잘 나가요. 이제 13만 킬로 탔고 차 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단톡방에 그 중고차 리스 사기당한 피해자 단톡방에 가입을 해서 있는데, 뭐 어때 그러다가 뭐 잊어버리고 있는데 단톡방 뭐 카톡이 오더라고요. 카톡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 얼른 집에 와라, 엄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카톡이. 이거 뭐지? 엄청 놀래가지고 그때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올 게 왔나? 이러면서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자기 닉네임을 엄마로 해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씨발 막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러면서 막 단톡방 나갔어요. 그때 저는 어차피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고. 그런데 또 저도 다른 단톡방에서 그렇게 장난쳐볼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개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그거는 차마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이제 10년 정도 탔고 앞으로도 계속 탈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자산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한데 차를 바꿀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긴 들어요. 근데 차를 바꿔본들 이제 약간 뭐하나. 그러니까 뭐하냐가 뭐냐면은 그만한 가치를, 만약에 돈을 썼어요. 돈을 썼을 때 그만한 즐거움이 나한테 올 것인가 라고 생각해볼 때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 옷을 입는다거나 좋은 차를 타고 뭐 부자 동네 아파트에 살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자체의 의미가 사실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자체의 의미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본질적으로 더 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벤츠 살 때 사실 그 당시에 지금이야 벤츠 엄청 흔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벤츠가 그렇게 막 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도 뭐 내가 남한테 보여지는 시선을 의식해서 산 거지, 벤츠라는 차 자체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기술적인 어떤 차의 구동력, 뭐 엔지니어적인 측면에서 이 차를 좋아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뭐 차를 포르쉐나 아니면은 뭐 다른 조인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바꾼다 한들 사실은 남의 시선에 대한 어떤 보여지는 거에 대한 충족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과연 돈이 아무리 썩어난다 하더라도, 썩어나진 않지만 거기에 소비를 했을 때 즐거움이 있을 것인가, 또 안 한다고 했을 때 괴로움이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답변을 못 내리겠어가지고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다 차라리 그냥 주식이나 하고 그냥 통장에 놀게끔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돈을 쓰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 있다가 여력이 되면은 중간중간에 그 타던 차 사진 한번 찾아보고, 사진 있으면 사진 첨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